자, 요번 추리뷰는 첼시 대 릴입니다. 요거는 또 스포티비 그리고 히든볼 EPL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명철입니다. 요즘 첼시 경기 중계로 좀 많이 뵀었는데 맞아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또 첼시 경기에 에버튼한테 질 때 하셨죠? 그렇죠. 첼시 팬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시죠. 솔직히 얘기하면 웨스트햄전 또 같이 해가지고 제가 요즘에 괜히 첼시 0대로 졌을 때 사과하셔야 되겠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뭔가 경기 전에 블루스를 외치고 이 팀이 좀 이길 것이다라는 믿음을 많이 가졌어야 되는데 너무 가졌나? 사실 웨스트햄전 팰리스전 가기 전에 그래도 저는 지금 램파드 감독을 너무 좋아하고 첼시 경기력을 리버풀이 좋아요, 램파드가 좋아요? 제라드가 좋아요. 자식. 기대 이상으로 첼시가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잘하고 있죠. 어쨌든 정말 지금 걱정했던 것 이상으로 잘하고 있는 흐름이 아무래도 좀 오래 갈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많이 봤는데 근데 지금 흔들림이 있어요. 네, 조금 어려움이 있죠 지금. 그리고 이 경기가 요 H조가 지금 세 팀 다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쵸. 아약스 10점, 발렌시아 첼시 8.8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중요합니다. 네. 첼시가 이제 좀 불리해진 상황이에요.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발렌시아한테 승자승이 지다 보니까 맞아요. 밀리다 보니까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바클리라고 하는 선수 때문에 이 승자승에는 많은 책임이 있잖아요. 그 친구가 PK를 날려먹은 스무차게 그렇죠. 날려먹은 PK죠. 그거부터 문제가 된 거죠. 그것만 아니었어도 승자승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첼시는 지금 닐전을 무조건 이겨야 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많이 부담이 있습니다. 무조건 승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체크를 해보죠. 자, 일단 최근 5경기 저 흰색이 좋아요? 흰색 좋아하나요? 저도 흰색 좋아합니다. 왜 흰색 좋아하죠? 흰색이 뭔가 더 깔끔하고 뭔가 좀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게 너무 많이 는다. 색깔 질문을 처음 받아봐요. 와, 이 축구로 뭔가 해설을 하건 프리뷰를 하건 리뷰를 하건 색깔 질문을 한 번도 못 받아봤어. 영철이 귀엽지 않습니까? 저보다 11살 동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동생들 놀리는 게 재밌어요. 형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형님. 자, 파족지세였던 램파드가 위기입니다. 이게 왜 위기인지 포인트는 뒤에서 체크를 해보겠지만 최근에 에버튼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다 나온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또 최근에 이제 문제점들이 다 드러난다는 느낌이었고 첼시가 어쨌든 최근 경기들 맨시티전은 잘하고 일단 졌고 그 이후에 발렌시아전부터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뭔가 12월 들어서는 특히 첼시의 그 전에 좋았던 기류나 흐름이 분명 끊어진 부분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타이밍이 어느 리그는 안 그렇겠냐면은 특히나 EPL의 12월은 굉장히 빡빡합니다. 유독 빡빡하죠. 근데 지금 상황 위기가 터졌다는 거는 첼시 팬들 입장에서 약간 불안한 타이밍이긴 해요. 물론 겨울 이적 시장 이 해제라는 호재를 맞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첼시가 원래는 11월에 조금 약한 징크스가 있었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안첼로티 두 번째 시즌 때 처음에 8대0, 6대0 이기는 거 보면서 이런 팀은 진짜 내가 봤던 축구 일에 한 번도 없었다. 물론 그때는 몇 년 못 봤지만 그런 생각이었는데 11월쯤부터 뭔가 좀 무너지는 기류가 좀 있었어요. 안첼로티 그 다음에 있었던 안드레 빌라스 보아스 감독 때도 가을쯤 접어들면서 에너지가 많이 좀 떨어졌고 여러 가지로 이 시기가 좋지 않았는데 램파드는 11월은 일단 잘 견디긴 했지만 그동안 첼시가 좀 강했던 12월 들어서 지금 위기가 좀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분명 특이할 점이긴 합니다.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자, 릴이 리그에서 지금 3위예요. 1위가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고 그렇죠. 2위가 마르세유죠. 그리고 이제 릴이 3위인데 최근에 또 분위기가 좋습니다. 일단은 최근 3연승에 실점이 없습니다. 무실점. 모두 1대0.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일단 닐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팀이 굉장히 좀 풍파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좀 좋지 않았던 원정 성적도 있었고 그동안 좀 굉장히 고전하는 흐름도 있었고 무엇보다 부상자가 아예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흐름인데 여러 가지로 안정된 전력을 그래도 구축하면서 예년 시즌 이상으로 정말 안정적인 성적을 좀 내고 있는 점. 지금 리옹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는 거는 틀림없이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참 릴 감독이 좋은 감독이에요. 지난 시즌부터. 그렇죠.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는 감독이니까.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전술적으로 일단 구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감독이라고 좀 얘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따 또 체크해볼 부분이 있지만 코칭 스태프도 좋았거든요. 근데 누가 다 뜯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죠. 자, 16강은 탈락이 확정되고 꼴찌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팀은 이 경기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각종 기록 보겠습니다. 최근 홈 경기 5경기만 봐도 썩 좋지가 않고요. 그 와중에 그래도 에이브라함은 골을 많이 넣고 있는데 이 선수의 폭발력이 약간은 줄어든 느낌. 물론 아스톤 빌라전 때 골을 넣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원을 이제 꾸준히 받는 상황이 좀 아니게 됐잖아요. 원래 에이브라함의 경기 영향력이 좀 더 올라와야 되는 것도
맞기는 한데 지금 첼시 팀 내에 있는 공격수 중에서는 에이브라함만한 선수가 진짜 없다는 거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고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게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긍정인 건 젊은 팀 좋습니다. 네. 굉장히 젊어요. 너무나 어린 스쿼드죠. 근데 부정이 뭐냐면 이렇게 감독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 감독을 하고 있어. 근데 지금 약간 위기야. 근데 팀의 중추를 맡아줄 수 있는 베테랑이 사실 많은 팀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뭐 아스필리쿠에타 정도? 근데 그게 아니라면 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의 하락세의 흐름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베테랑들이 뭔가 중심을 잡아주고 그렇지. 분위기를 끊어줄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금 없잖아요.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 위주로 구성된 팀은 팀 분위기나 흐름에 너무 큰 폭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첼시가 말씀하셨던 아스필리쿠에타가 주장이긴 하지만 주장 아스필리쿠에타의 리더십이 그 전에 존 테리나 혹은 그동안의 첼시 주장들이 보여왔던 리더십에 비하면 굉장히 조용한 리더십이라고 저는 좀 보거든요. 물론 이거는 뭐 아스필리쿠에타가 묵묵히 성실하게 첼시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지금 어린 선수들이 팀 내에 굉장히 많고 네, 아주 적절하게 써주셨네요. 무엇보다 지금 당장 첼시의 분위기를 봤을 때 아스필리쿠에타가 뛰는 위치도 엄연히 말하면 주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힘을 쓰기도 굉장히 애매한 위치예요. 어떤 아스필리쿠에타의 리더십 성향이나 지금 뛰고 있는 포지션 그리고 전반적으로 첼시의 너무나도 어린 스쿼드를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린 평균 나이는 분명 첼시한테 지금 흐름에서는 특히나 좀 변수가 많습니다. 네. 자, 릴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이번 시즌 리그 첫 원정승 분위기 괜찮고요. 리그 3연승 모두 1대 0승 이건 한 골을 넣었다는 것보다는 모두 다 클린시트라는 데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팀의 센터백이 특히나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소튼에서 많이 봤었던 주제 폰테가 일단 여기서 주전으로 뛰고 있고요. 이 선수 아직도 괜찮은 선수입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가브리엘 파울리스타가 아니고 또 다른 가브리엘 센터백 역시도 지금 닐에서 뛰고 있는데 이 안정적인 조합이 일단 상당히 좋다라는 점은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안드레가 포함이 된 이 3선 조합 네, 보통은 4-2-3-1을 기반으로 쓰는 팀인데 이 선에 헤나투 산체스가 순간 수비할 때 중원 싸움도 가담해주는 등의 움직임으로 굉장히 수비 밸런스가 탄탄한 팀이에요. 네. 최근 들어서는 그게 이제 실점 지표로도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흐름은 닐이 굉장히 좋다. 괜찮다. 이런 얘기는 가능하죠. 그리고 앞쪽에 나이지리아 공수 이번 시즌 여름에 영입을 한 오시멘 이 선수 최근에 뭐 괜찮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닐의 선수들이 활동량도 많고 맞아요. 신체 능력, 타이력이 굉장히 좋아요. 역시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굉장히 이른바 쫄깃한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이제 닐이 최근에 선수를 수급했던 상황을 봤을 때 유독 그런 선수들이 많기도 했었었고요. 맞아요. 어쨌든 오시멘 또한 그 방면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최적의 다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선수를 딱 사죠. 그럼 누구 골로 하냐? 페페 골이 납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주고 사면 안 된다. 아, 그렇죠. 닐이 또 장사 잘하거든요. 한 시즌 반짝한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500억 밑으로 장사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지금 페페 몸값이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VAT 포함하면 220이거든. 아, 세죠. 예, 220만 원 정도인데 1,000억 계산되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코칭 스태프 주앙 세크라멘토, 누누 산토스, 골키퍼 코치 싹 다 토트넘이 뜯어갔습니다. 그렇죠. 이게 시즌 중에 있었던 일이라 사실 굉장히 변수가 좀 많았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도 코치진이 이렇게 많이 뜯겨간 상황에서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봤는데 의외로 남은 자원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하나가 된 느낌? 네. 더 응집이 된 느낌이 최근에 닐한테서는 일단은 들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부상 이슈가 있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 러프터치크나 리디거는 원래 부상 중이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토무리가 지난 경기 안 나왔어요. 아, 그렇죠. 근데 지금 훈련에 불참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오피셜로 부상 소식도 없어. 그래서 지금 뉴스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부상일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불안함이죠, 이거. 아, 그렇죠. 지금 일단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리디거가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램파드 감독이 아직 리디거의 실전 투입을 서두르고 싶지는 않다라고 지난주 중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만약에 나온다 하면은 닐전이 복귀전이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거라 보거든요. 유사시 나올 수 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정말 토모리가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부상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크리스텐센과 주마의 조합일 수밖에 없는데 이걸 똑똑히 두 눈으로 봤던 램파드 감독이 다시 쓰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안 쓰고 싶죠. 어쨌든 토모리가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은 분명하겠고 정령 토모리가 못 나온다면 리디거의 부상 복귀가 꼭 서둘러져야 한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이 꽤 있는 편이다. 뭐 이런 얘기는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자, 릴도 부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부상 선수가 있고. 자, 그럼 포인트 보겠습니다. 릴 같은 경우 하나예요. 이거 그냥 던지냐 아니면 그래도 한번 해보냐야.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동기부여가 너무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되거든. 그렇죠. 유로파도 불가야. 리그에서 이제 뭐 파리 생제르맹한테 졌던 것도 한 달 전의 일이고 그 잃었던 승점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남은 일정에서 조금 집중을 더 할 필요가 있거든요. 즉 리그에 집중할 거다. 그렇죠. 지금 굳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것도 홈도 아니고 영국 원정에서
가뜩이나 닐이 힘을 들일 이유는 더 없다라는 게 일단 변수라고 볼 수는 있겠고, 이미 현지 언론에서는 주제폰테와 같은 나이가 좀 있는 선수들은 체력 안배 차원에서 안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첼시 입장에서는 호재인 소식인데, 네. 자, 이 상황에 아까 얘기 드렸던 부분, 자, 이 수비 라인, 요거, 네. 그리고 토모리, 이건 너무 불안하단 말이야. 그렇죠. 이거 너 어떻게 써야 돼? 일단 텐센 주마 조합은 지금까지 시즌 초반에도 몇 번 써왔었고, 최근에는 발렌시아전에 나왔었죠. 그리고 빌라전에 나왔고, 이번에 패했던 에버튼전에서 나왔어요. 진짜 못하더라. 세 경기에서 본 바로는 둘의 조합이 너무 안 맞아요. 안 좋아요. 일단 주마는 토머리랑 뛸 때는 오른쪽, 그리고 이제 보통 크리스텐센이 뛸 때는 왼쪽으로 아무래도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뭐 좌우에 크게 균형을 받지 않는 선수들이라 하더라도 크리스텐센하고 호흡을 맞추면 기본적으로 주마가 먼저 달려드는 수비를 하기도 애매해지고, 더불어서 자신이 뭔가 태클을 과감없이 시도했을 때 그걸 커버해줄 수 있는 파트너가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쉽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마의 경우에도 뭔가 불안한 수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데다가 크리스텐센은 자기 위치에서 아직 1인분의 수비를 다 하고 있다고 보기가 너무나도 어렵죠. 너무 약해. 네, 약해요. 약하고 집중력도 부족하고 요즘 이른바 말하는 휴지컬. 네, 그 부분도 좀 있는데, 원래 이제 제공권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선수였는데 요즘 들어서는 공중볼에서도 인상이 좀 덜한 편이에요. 많이 약해. 뭐 주마나 크리스텐센이나 원래 장점이었던 빌드업까지도 크리스텐센은 최근 많이 영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조합은 첼시한테는 아직까지는 시한폭탄과 같다. 뭐 이런 얘기는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뒤에 첼시 팬들이 완전 불만족하진 않아요. 근데 지난 에버튼전의 실수, 그리고 케파에 대한 어떤 그 뭔지 모를, 과연 이 선수가 이 돈인가? 이 선수 팔기는 어떻게, 많이 팔고 싶다면 어떻게 팔아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불안함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완전 불만이라고 해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불만이 있다. 완전 불만이만 하다. 일단 첼시 팬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분을 보면서 축구를 익히셨겠어요? 최우였잖아요. 근데 지금 그 뒤에 골키퍼들을 보면 쿠르투아가 공중볼은 아무리 확실했다고 해도 무게중심이 너무 높아서 아래쪽으로 오는 볼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는 데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멘탈적인 문제도 있었고, 케파의 경우에는 지금 어느 측면에서도 불안함이 있어요. 근데 그나마 제가 봤을 때 케파가 프리미어 리그에 와서 나아진 부분은 공중볼 처리를 조금이나마 잘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다른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에선 지금 발밑 능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떨어지고 있어. 네, 그리고 항상 보면 느끼는 건데 세트피스 실점이 케파가 굉장히 많고 중거리 슛 방어에도 굉장히 취약해요. 약한,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중거리는 모든 키퍼가 맞기 어려워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쳐내는 방향이라거나 그런 부분이 좀 불안한 게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못 쫓아간다라는 게 가장 좀 우려점인데 다른 골키퍼들이랑 다르게 스텝을 밟고 뛰는 속도가 케파는 좀 느리다라고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뛸 때도 특정 방향으로 먼저 잡아서 뛰는 게 아니고 몸이 약간 반등을 일으켜서 뛰기 때문에 이게 오른쪽으로 뛴다 그랬을 때 왼쪽으로 한번 갔다가 바로 반등을 일으키면서 뛰는 거니까 타이밍이 더 늦어져요. 케파의 경우에는 그 부분이 뭐 요즘은 이제 중거리 슛 기회를 그렇게 많이 안 내줘서 아무래도 그런 장면이 많진 않았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불안점이 있고, 전반적인 선방 능력도 뭐 최근에 이제 이미 수치상으로도 나왔죠. 선방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했기 때문에 세이브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죠. 케파의 경우에는 이미 전반적으로 팬분들이면 완전 부임하는 느낌만 하다. 굉장히 좀 아쉬운 활약입니다. 이 세이브 좋은 키퍼 있습니다. 레노라고. 불쌍하죠? 네, 잘하잖아요. 굉장히 불쌍합니다. 이 골키퍼. 매경기 인간극장을 찍으시는 분이신데 불쌍하게 축구하는 선수 하나 있습니다. 자, 중원조합. 최근에 조르지뉴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두 경기 벤치 앉았죠. 이 경기는 이 조르지뉴 같은 경우에는 체력적인 어떤 안배도 있었고, 최근에 약간 지쳤나라는 느낌과 완전 극도로 잘했을 때보다 살짝 내려온 느낌이었기 때문에 쉬게 해준 것 같은데, 이 경기 중원조합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뭐 캉테가 나와도 이상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네, 문제는 조르지뉴 코바치치를 아마 3선에 그대로 쓸 것이냐도 변수가 좀 있다고는 보거든요. 왜냐면 조르지뉴는 무조건 나오겠지만 코바치치가 너무 많이 뛰었어요. 많이 뛰었죠. 네, 조르지뉴가 쉬는 동안에도 결국은 코바치치가 나왔었던 데다가 A매치 전에 있었던 펠리스전도 조르지뉴가 경고 누적으로 빠졌을 때 코바치치가 나와서 축신 역할 다 했잖아요. 그때 무상 찍었죠. 엄청 무상 찍었죠. 문제는 그만큼 코바치치가 경기 소화량이 많다라는 건데, 조르지뉴는 어쨌든 나오겠지만 그 파트너가 코바치치냐 캉테이냐의 여부는 일단은 좀 다른 부분이겠고, 그럼 요 조합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사실 역삼각형의 3명 3미드필더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조르지뉴 캉테 조합일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4-2-3-1로. 예, 왜냐면 캉테의 경우에는 어쨌든 웨스트햄전을 쉬긴 했는데 코바치치의 경우에는 그것마저도 못 쉬고 계속 뛰었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변수, 체력적으로 이제 코바치치한테 너무
부하가 왔기 때문에 램파드 감독의 성향상 이번 경기에서는 빼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만약에 이 셋 중에 한 명이라도 벤치 쪽에 이탈이 발생하면 당연히 마운트가 들어오는 정도의 변화는 좀 있겠죠. 네. 바클리가 뛰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 미친 거죠. 네. 그러니까 첼시는 사실 간단해요. 이런 걸 이기서 릴이 워낙에 좀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이기면 끝이다. 그렇죠. 그러나 이기지 못하면 그때부터 아약스 발렌시아를 봐야 되는데 굉장히 불리하다. 예. 그리고 이제 릴의 경우에는 더블 볼란치와 센터백들이 형성하는 중앙 수비가 특히 좋고 네. 헤나투 산체스가 중앙이 아니고 요즘 2선 윙으로 뛰는데 네. 수비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중앙으로 좀 들어오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러한 피지컬적으로도 신체 능력적으로도 게다가 전술적으로도 상대에 대한 전방 압박까지 잘 구사하는 팀이 이제 릴인데 과연 첼시가 후방 빌드업에서부터 이거를 미스 없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요거 체크하시면서 챔피언스리그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명철 선수 마지막 인사하시죠. 네, 히든풋볼 EPL에서 열심히 활약 중인데요. 많이 청취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유튜브에 자주 나올 겁니다. 네, 네. 이 멘트 잘했죠 지금? 좋아요. 아주 네. 좋은 멘트죠. 예, 자주자주 이렇게 나올 테니까요. 해설도 그리고 이제 이스타 TV를 통한 영상도 또 히든풋볼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대 전까지 계속 나올 겁니다. 제대가 아니라 입대 전이죠. 아니 이때도 안 한 사람한테 무슨 제대를 얘기하세요 왜?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